대한민국 영공에 그 어떠한 침입자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늘의 수호자 공군 전투기. 실제 비행 전투에서는 고도의 전술이 필요한데 세계의 전투기를 앉은 자리에서 격추시키는 무적의 파일럿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제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좀 있지 않을까, 실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대회 우승의 월드클래스. 실전 상황처럼 비행 전투 실력을 겨루는 게이머 한성호 씨의 특별한 비행이 지금 시작된다. 월드클래스 파일럿을 만난 곳은 하늘이 아닌 지상의 한 건물. 전투기 속 조종 장비들을 똑같이 모방해 실제 비행 환경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항공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 그중 그가 즐기는 장르는 자타공인, 국내 국외에서 맞설 자가 없다. 2008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연수로만 따지면 거의 12년인데 제가 전략 전술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뭐 이순신 장군님처럼 적은 수의 병력을 가지고 왜 다수를 무찌르는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군은 그럼 어떻게 싸울까? 그런 그 물음이 생겨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컴퓨터를 사주셨습니다.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경험이라도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에서 각종 우승을 휩쓴 한성호 씨. 공중전에서 두 대의 전투기가 만났을 때 서로를 격추시키는 게임으로 현실 기체와 데이터 값을 동등하게 입력. 하늘과 땅이라는 장소만 다를 뿐 조종 기술은 다르지 않다. 실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전투기의 구조와 특성, 조종법과 선회 원리 등 전문적 지식을 요하기에 국내에서는 대중화되지 않은 게임이다. 많이 잡아야 국내에는 뭐 5,000명. 근데 5,000명도 그게 이제 뭐 액티브하게 활발하게 이제 게임을 즐기는 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분야를 아는 사람도 드물고요. 즐기는 사람도 드물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항공기가 비행하는 그 모든 뭐 역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실제 전장을 이제 시뮬레이션 상으로 구현을 해놨고요. 그 항공기가 사용하는 전술은 실제 공군에서 사용하는 전술과 굉장히 거의 100%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게임을 즐기면서 언어도 익히게 됐는데 시뮬레이션 비행 동호회인 러시아 비행대와 함께하고 있다. 게임을 위해 항공 지식과 언어의 장벽까지 독학으로 넘은 셈. Yeah, I think this is the turn. So here, if I'm trying to go the safer option, I should have put my lift factor to neutral or even outside, so towards the left of Right. the enemy plane. Yeah. And that way I would have had enough altitude to complete the maneuver, continue the rolling scissor, but I was set on going inside all the time. 게임으로 친해진 러시아 스승의 평가는 어떨까? I think he is absolutely outstanding. He's definitely on another level, and I don't know if he have told you about this, but he is like my student. So I spent a lot of time with him flying together and practicing, and I'm very proud of him and his flying skills because he's my best student. And in the last tournament in this game, IL2 BOS, he actually beat me in the finals. So he won against me, and I'm very, very proud of that. So he's very, very good. I think he is definitely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전투기의 선회 성능을 꿰뚫고 비행체가 날아오는 각도의 변화를 통해 속도를 가늠한다. 많은 공부를 통해 얻어진 지식이다. 지금 보시는 모든 책들은 이제 미 공군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교본을 출력해 놓은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투라는 게 감에만 의존하게 되면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각 모든 변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실제 프로들이 만들어 놓은 책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몰랐던 부분을 고쳐 나가는 거죠. 한정된 연료와 무기를 가진 전투기. 기관포나 미사일로 상대 전투기를 격추하려면 무기 발사가 가능한 선회 반경을 파악해야 된다. 같은 방향으로 그렇지 이렇게 가서 예, 돌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걸 투석발 싸움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서로 다른 방향, 이제 PD님께서 왼쪽으로 선회를 하시고 저는 오른쪽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 요 그림이 나오게 되죠. 요 그림은 이제 원서클 전투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회 성능 도표는 얼마나 빠른 비율로 회전하는가를 뜻하는 선회율과 속도와의 관계를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 전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서로 다른 항공기 간의 성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항공기의 성능, 내가 가진 항공기의 상승력, 선회력, 그리고 추력을 바탕으로 이제 기본적인 게임 플랜이라고 하는 그 전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교전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정보에 의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인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성호 씨를 찾아온 특별한 손님. 한 선생님,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예. 1987년 좌측 엔진이 손상된 F-4E 항공기를 안착시켜 웰던상을 수상한 실력자. 김성전 전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게이머 한성호 씨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사실 제가 오늘 처음 와가지고 이런 책자들이라든가 이런 그 자료들을 볼 때 이건 사실 전문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항상 공부하는 자료들이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수준이 굉장히 놀랍네요. 게임에서 이 정도까지 다뤄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야 이런 수준까지들 게임에 적용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실제 전투기 조종사와 가상의 전투기 조종사가 만난 자리. 성호 씨로서는 그간 궁금했던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은 이제 에너지가 줄어들니까 두 사람 사이에선 과연 어떤 대화가 이어질까?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이타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특히 팬텀기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어드버스 이오가 심해가지고 러더를 롤링을 함과 동시에 찾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시뮬레이션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조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근접 항공전을 수행을 하실 때 그런 러더 조작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드버스 EO라는 것은 이제 F4 팬텀의 아주 고질적인 어떤 그 설계상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그 두 번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여서 그렇죠. 다시 질문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행기 조종을 한다는 것은 비행기를 어떠한 상태로 유지하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베이직한 기본적인 비행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투 기동은 그 선의 반경을 줄여주면서 상대한테 접근해 나가서 무장을 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선의 반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되면 속도가 빠르면은 선의 반경은 그의 제곱에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많아지면은 선의 반경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면 선의 반경은 줄어드는 대신에 비행기의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시키면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가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잡는 것이 전투기동의 기본이고,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항공기의 그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내게 유리한 위치로 가는데, 기량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손실해 버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비행기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정리가 되겠어요? 예, 훨씬 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어려운 질문했다. 그거는 일반 전투기 조종사들도 팬텀 안 탄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내용이라니까. 아 맞아요. 팬텀이 유입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투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는 두 사람. 실제 조종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범한 게임기가 이거는 아니다. 뭐 대단하네. 야, 이거 장비들. 감사합니다. 야, 이게 뭐
스러슬레브하고 예. 야, 이 조종관하고 이게 참 옛날 생각나네. 컴퓨터 게임이 아니네 이거. 물론 이제 내가 조금은 알긴 아는데 저기 라다까지 있고 야 이거 뭐 참 오케이. 김성전 조종사가 항공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에 도전했다. 가상 전투기에 착석하자마자 왕년의 실력 발휘. 과연 실제 전투기를 타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제 고도만 높아지고 속도는 한 300나트, 326나트. 뭐 실제 비행기랑 뭐 차이가 없는데 이거. 야, 저 왼쪽에 지금 비행기 하나 가네. 네. 자, 속도 한번 붙인 다음에 일단은 다양한 선회를 시도해본 후 평가가 이어진다. 제가 좀 놀란 게 이거는 뭐 실제 비행기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뭐 이 정도라면은 뭐 실제 전투기 탄 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져요. 다만 신체에 느끼는 그 어떤 그 중력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가 시트에 받는 압박이라 거든요. 시트 프레셔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이거는 실제 비행기하고 전 같다고 봐요. 2020년의 결승 경기에서 성호 씨가 탄 전투기의 중량은 10톤, 상대방은 16톤 전투기로 맞섰다. 고도가 높으면 공기가 희박해 엔진의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상대방의 항공기보다 가볍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고도로 유인하고 에너지를 손실시켜 승리를 이끌었다. 처음에 이제 제가 2019년에 선택했던 기종이 여긴 이제 F-14 톰캣인데요. 이 14 톰캣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대형기지만은 이 날개를 폈을 때 만들어내는 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F-14 항공기를 선택을 했었고 2020년에서는 이제 이 항공기가 이제 퇴역을 했습니다. 2008년도쯤 이제 퇴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 퇴역하고 이제 이 자리를 꿰찬 이제 호넷이라는 전투기를 가지고 우승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가벼운 항공기가 유리하다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건 상대 항공기의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 격추 후에도 연료를 남겨 무사 복귀해야 성공적으로 게임이 완료된다. 과연 성호 씨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 전 세계의 추세가 지금 무인 전투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인 전투기 시대로 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항공기 성능은 더 개발할 수가 있는데 조종사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만약에 비행기에서 조종사를 떼내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인간 생명에 필요한 이제 우리가 라이프 가드라 그러는데 어떤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비행기는 더 가벼워지고 또 무인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최대 성능을 걸 수가 있는데 그 무인기는 어떻게 되면 지상에 있는 조종사가 조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미래의 가치로 봤을 때 새로운 정말 전투 요원을 양성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그 항공 우주 산업에 있어서 무인기 시대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직 조종사들이 실제 이제 전투 기동을 비행기로 해보지만 이게 이제 비행이라는 게 항상 제한이 되거든요. 뭐 우리가 소티 제한이라 그러는 건데 어떤 조종사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 또 어떻게 했을 때 포인트별로 놓치는 부분들을 자기가 실제 비행기로는 해볼 수 없지만은 이런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자기가 잘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고 또 중요한 것은 전투기동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또 어떤 다양한 또 전술을 쓸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종사에게 도움이 되고 또 비행기 어떤 성능을 최대한 그 발휘하는 데 그걸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종의 고유 결함이 항상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시뮬레이터들이 이런 게 발전해가지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성능을 주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 우주 산업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항공이 성능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제가 글로벌 호크를 예를 들어 들면 한국 공군이 지금 무인기를 들여왔거든요. 근데 글로벌 호크에는 3가지 종류의 조종사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비행기를 이착륙하는 조종사, 그 다음에 임무 지역에서 비행을 하는 조종사, 그리고 다양한 이제 정찰 장비가 썼기 때문에 그 다양한 무기체계를 다루는 조작사, 이렇게 3개가 하는 세트가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게임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미래의 산업과 미래의 군 전력 증강과 미래의 새로운 직업, 이게 달라지거든요. 월드클래스 한성호 씨의 항공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은 취미의 영역을 넘어 국가적 안보와 항공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다. 성호 씨의 도전이 더 많은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성공적인 비행이 되길 바란다.